안녕하세요. 오늘 3월 진도 첫 시간이죠? 교재 2페이지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네? 처음 아닌가? 자,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이 총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바로 나오고요. 오늘 처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진도가 진행되면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뭐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총칙 부분인데요. 이번 순환 때는요,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6월달 과정, 이론 과정이 더 남아있는데, 그 5, 6월달 과정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갖고, 핵심적인 내용을 주로 이제 위주로 나올 겁니다. 이번 순환 때는 대부분 교재 내용을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2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성격으로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지금 현재 2차 과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실무 과목에 속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뭐 민법과 개론 구성이 일단 돼 있고, 그 이론 과목이죠. 근데 2차 과목은 모두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시법, 세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죠. 이렇게 세 과목이 모두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가였을 때 이제 주로 이 법을 많이 쓰시고요. 물론 1차 과목에 속하는 민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사법이 바로 2차 과목에 실무가 속해 있고요. 정식적인 명칭은 뭐냐 하면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다.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근데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나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공인중개사법 또는 중개사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큰 테마가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 법령이 과연 뭐냐? 요거 법령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령의 구성 요거 잠깐만 보고 갑니다. 우리 법령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정부로 이송을 하죠. 그럼 대통령은 이것을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일단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6개월 뒤에 시행을 하겠다.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즉시 공포하게 되면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개정이 돼요. 지금 현재. 개정이 나중에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국회에 제정되면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죠. 이때 정부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와요.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이 시행령 그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이라 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죠. 요 시행규칙은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죠. 여전히 정부조직법이 지금 현재 진통을 겪고 있죠.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바뀐다면서요. 국토해양부가 어땠으면 좋습니다. 국토부령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법의 3단계 구조인데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법, 령,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령 세 가지,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이 세 가지를 법령이라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요, 마지막 조가 51조거든요. 그 다음에 요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예요.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8조입니다. 그럼 모두 조문수를 합치면 117개의 조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니 이제 40문제를 내는, 우리 과목은 40문제를 내는 과목이고요. 여기서 117개의 조문에서 약 70%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럼 70%는 문제수가 28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28문제 정도가 법령 파트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 법에서 구조를 정해졌어요. 골교육을 정해주면 시행령은 이제 요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우리 그 시험에서 말이에요. 뭐 22회 때부터 이제 다시 이게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는 거냐 국토해양부령이 있는 거냐. 신경 쓸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억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잠깐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냐면 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골교역을 정해줬잖아요. 그럼 시행령은 주로 기준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공부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시행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 옮겼잖아요. 그럼 이전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이전 신고는 절차 아니에요? 그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주로 시행규칙에 많이 들어가 있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서식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서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용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간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령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 마지막 부분에 2페이지 마지막에 참고하기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 중개업자는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대리업이죠. 정확하게. 경매 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나온 규칙 및 예규예요. 이게 대부분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실무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 대부분 규칙, 공인중개사의 대리인 등록 규칙을 요거 법령에 집어넣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 법령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의 성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우리 법의 성격이죠. 일단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것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죠. 일반법이란 말은요, 기본법이란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부르죠. 그냥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지역, 시기 이런 거 관계없이. 자, 그러나 민법, 상법에 대한 관계예요. 민법,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래서 법을 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냐면 그 이유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지역,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법 원칙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게 됐을 때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적용하는 법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민사관계거든요. 그럼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뭐라 불러요? 민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민사관계 중에서 특별히 상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상법입니다. 그럼 요 상법의 지위를 따져보면요. 상법은 상사관계 중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상사관계에서 이익이 생기면 상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이 될 겁니다. 상법이. 그러니까 상법은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인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야니까 분명히 우리는 상사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를 규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중개 분야에서 일이 생기되면 가장 먼저 우리 법을 적용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 분야에는 우리 법도 적용이 되고요. 상법도 적용이 되고 민법도 적용되지만 우리 법이 가장 먼저 적용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법의 적용 순위는 우리 중개 분야에는 우리 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찾아볼 일이고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찾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적용 순위는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 사회법이란 말은 중간법, 혼합법 다 같은 표현이죠. 이게 같은 표현인데 법을 전통적으로 구분하면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을 전통적으로 구분을 해왔는데 둘이 적용되는 법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정부 간의 관계, 이것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죠. 주로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면서요, 명령적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법이 그래서 뭐다? 형법이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이 있는데 사법은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법입니다. 그럼 우리 법 영역이 공법적 영역이 있느냐, 사법적 영역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법은 어디 있다고요?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그래서 우리 법이 51조까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51조까지 규정을 봤더니 사법적 규정도 있고 공법적 규정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서 이 중간법을 혼합법이라 부르고 있고 우리 민법학자들은 이 중간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사회법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리 법은 원래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럼 원래는 우리 법이 어디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법 영역에 있었죠. 근데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등을 너무 심하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요, 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중개업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우리 법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사법 영역에 있었던 우리 법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법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현대법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사회법이라 부르고 있고요. 다른 말로 중간법, 혼합법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규정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적 색채가 아주 강한 사법이라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것을 학자들은 사회법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했던 이런 것이 이제 제3의 영역인 이 중간법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법들은 대부분 중간법이 많아요. 예.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이란 말이 나오죠. 요 실체법이란 말은 말이에요,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에요. 실체법은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한다. 그래서 민법, 상법, 우리법 전부 다 실체법이에요. 절차적 사항을 규정했다. 그럼 절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체법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당연한 결론으로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법입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의 성격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참고하기가 나오죠. 참고하기에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중개업의 연역이거든요. 요건 통과. 자, 이제 법 제1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의 제정 목적. 4페이지에요.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에 끊어야 되죠. 여기서 끊고 중개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질서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거래 질서.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법의 제정 목적. 일단 세 가닥으로 나눴거든요. 왜?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닥 나눴는데 문장은 몇 개예요? 예? 문장이 3개가 아니고 1개죠. 문장은 하나입니다. 우리 법은 제정 목적이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